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윌비스 한림법학원 합격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림법학원에서 공채 국립외교원 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덥고 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만큼 합격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좋은 정보 그리고 이제 알찬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 설명회 저희 합격 설명회 순서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는 제가 우공채 시험 일정 및 그리고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1차, 2차 시험별 전략적 공부 방법론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 수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2부에는 최종 합격생이 오셔가지고 이제 후배한테 하는 조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가 걸릴 거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될 거예요. 한 2시간, 2시간 반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시간, 그리고 이제 좀 길어진 다음에 4시간까지도 가는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거기다 워밍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5급 공채 시험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행시라고 불렀죠. 행정고시라고 불렸고 그 전에는 이제 과거 시험이라고 막 했었는데 역사가 깊은 시험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절대로 이제 허투루 보면 안 되는 시험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제 그냥 공무원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볍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힘든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이 시험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정말 이제 인생을 걸고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이제 직렬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행정, 재경, 그리고 국통.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직렬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일반행정, 재경, 인사, 그리고 국제통상, 교육, 사회복지, 법무, 검찰, 출입국 관리 하고 좀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런 소수직애들은 사실상 이제 거기에 맞는 전공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시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행정 그리고 재경, 국통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직렬을 빨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목표가 명확히 서 있어야지 내가 추진을 가지고 이제 공부에 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목표 자체가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직렬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먼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직렬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업무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2차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목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1차에 있어서 합격 컷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특성과 이제 시험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또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피셋 그리고 헌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헌법 말고 이제 영어랑 한국사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1차 시험이 포함이 돼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검정 시험으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팜플렛을 보시면은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팜플렛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종합반 모집 안내라고 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시게 되면은 네, 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세히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팜플렛이 많이 있는데요. 이 팜플렛들을 조금씩 참고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다 잘 받으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같은 기준으로는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치학이 빠지고 재정학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재경직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통상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제법, 국제경제학, 그리고 영어가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제통상직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언어에 특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한 과목 줄일 수 있다 라는 강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 5과목이었다 이제 4과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진입하신 분들이 공부량으로 있어서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준 걸 보면은 프린트가 있는데요. 프린트 보시면은 영어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에 프린트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공식 본문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것을 나눠드린 이유는 이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1차에서 영어, 한국사가 들어있었는데 검정시험을 빠졌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자 능력 검정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2년에 유예기간이 있었다가 5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 그랬을 때 이제 2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주관하는 업체 ETS에서 정보를 삭제시켜 버려요. 그럼 이제 이게 검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처에서 이 정보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해뒀다가 5년까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거는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놔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이번에 한번 진입하셨을 때 영어는 한 번으로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전문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원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따면은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서를 당연히 접수를 하셔야지 시험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올해 원서는 이미 끝났고요. 보통 이제 이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가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공지가 됩니다. 그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원서 접수는 이제 보통 1월 말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2월 말 3월 초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6월 말 7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뭐 3차 면접은 벌써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2차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는 이번에 3월 2일 날 있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은 이제 오늘 이제 시험 끝나가지고 쉬면서 이제 내일 시험을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이 시기쯤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인원이 중요하죠.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큰 변동폭은 없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행정 기준 했을 때 이제 100명 내외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역직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제 100명 이상씩 뽑고 있고 재경직도 이제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 60명 내외에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원 인원이 중요한 이유는
선발 인원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평가라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많이 뽑을수록 이제 내가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변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0대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44.2였었고요. 이제 소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뭐 이것들은 이제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40대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40문제에 한 명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국 단위 모집이었고, 이거는 지역 단위 모집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전국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지역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역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시청이라든가 구청 그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지역 유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뭔가 좀 큰 포부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국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붙기만 하면은 뭐 사실 전국직, 지역직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맞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경쟁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지역 전국이랑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역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전국보다는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에 따라서 아예 안 뽑을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것만 무조건 노리고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국직을 기준으로 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1차는 막 전체 TO에서 한 7에서 8배수 정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예정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올해 기준 통계인데요. 선발 예정 인원이 78명, 98명이었고 합격 인원은 7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선은 81.66이었고요. 이 합격 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변동이 되는 건데요. 상대평가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해마다 변동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 컷에 너무 유의하지 말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합격 수기 1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합격 수기는 이제 나오드린 큰 책자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끝난 다음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제 도움도 많이 되시고 이제 자극도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작년 데이터예요. 이거는 이제 책이 출간하는 과정에서 작년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 올해 데이터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이제 추가 합격 총 39명 돼 있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적용 추가 합격해서 총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성이 이제 30%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어떤 특정 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뭐 불이익을 보는 건 아니고 추가 합격으로 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1차에서는 3점, 2차에서는 2점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허용이 되는 선으로 해서 이제 합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이제 안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26년도까지 이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년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이제 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1차 컷도 이제 전국이랑 지역이랑 다 나눠져 있죠. 1차 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 때문에 컷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표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정보들은 이제 사이버 국가교육센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선발 예정이 24년도에는 215명,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220명, 그리고 이제 2차가 214명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는 1512명을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자는 6472명이었고, 출원자는 88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해놓고 이제 응시를 하지 않은 사람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1차, 2차 이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220명 정도가 됐습니다. 1차는 이제 내가 상위 한 20에서 30% 안에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2차도 비슷합니다. 합격 컷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50점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올림픽 정시로 이제 보신 분들일 거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 1차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요. 네. 보셔야 돼요. 네. 물론 뭐 내가 이제 어제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시험은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보셔야지 됩니다. 뭐 일단 지나간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컷 자체를 보면은 이제 일행 기준이 있었을 때 21년도에는 75점, 그리고 22년도에는 67.5,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84.16, 24년 81.66이었습니다. 원래 피셋이라는 거가 이제 공직적성형 시험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컷이 이제 계속 이제 낮아졌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컷이 이제 나아지다가 작년부터 컷이 갑자기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난이도가 확 내려가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상대평가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20에서 30%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니까, 낮다고 해서 이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 공부 방법적인 거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뿐이 되는 거죠. 2차 선발도 이제 약 1.3배로 이제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점수가 또 이제 합격선인데 보통 60점 내외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합격 컷도 이제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방인재 추가 합격 4명, 양산평등 추가 합격 1명 이렇게 있죠. 이게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등록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원서 접수할 때 등록을 하거든요. 지방 그 인재 같은 경우에는 꼭 신경 써가지고 원서 접수할 때 체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통계,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통계인데요. 작년도에는 추가 합격이 이제 4명이 돼가지고 이제 지방인재 적용 합격 인원이 127명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양성평등은 74명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성 합격자 뭐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별 합격자 합격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진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뭐 30대 이후에도 이제 많이 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대 이후에 많이 붙고, 이제 25세에서 29세가 사실 가장 많고요. 이때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붙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하면은 35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 이후에도 붙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점수 통계입니다. 이제 합격 컷으로 했었을 때 과목별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수험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과목별로 점수가 이제 좀 분포가 다릅니다. 행정법이랑 뭐 행정학,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50에서 60점대인데,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79점이에요. 거의 80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최고 최저 점수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이 95점, 그리고 이제 최저가 62점,
높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다른 과목들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높게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책 같은 경우가 좀 A적으로 80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90점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정치학은 고득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정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내가 노력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차근차근히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최종 합격자 통계인데 2차랑 이제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평균 연령은 최종 합격자가 2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면접, 이제 1차, 2차를 받고 3차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1차, 2차를 다 통과하신 분들이 3차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3차 면접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2차까지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신 다음 2차 붙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3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면접은 뭐 직무 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개인 발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무난하게 준비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 더 큰 이유가 있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면접을 보게 되면은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우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붙는 거, 미흡을 받게 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보통을 받는다라가 이제 중론이에요. 우수랑 미흡은 거의 없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수가 되면 무조건 붙는 거고 미흡이 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면접관들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노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이제 합격자들도 보면은 이제 우수는 이제 마음에 담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다 보통을 노리고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수를 노리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좀 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을 하게 됐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네. 2차 시험 성적순 합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다 보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통이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이 다 보통이 되면은 떨어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리게 되느냐? 문제가 되겠죠. 성적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적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절대로 당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면접 때도 이제 대답을 할 때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중하게 그냥 생각 시간 좀 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용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괜찮으실까요? 아까보다는 낫겠죠? 예, 삐소리가 안 나니까. 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네. 아까 우수 해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적순이다 라까지 이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성적이 높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성적이 높으면은 당연히 나는 보통만 돼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면접도 이제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이 된다고 했었을 때 나는 이제 붙을 거기 때문에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합격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제 1차는 이제 컷 넘겨서 이제 합격하고 2차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된다가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봐야겠죠. 이제 보면은 이제 1차 시험이 사실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가지고 오전에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저녁 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습은 어차피 나중에 뭐 전국모의사 같은 거를 통해서 다 진행하실 거고,
근데 좀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1교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헌법이랑 이제 언어가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일단 같이 보기 때문에 일단 수능 다 보셨을 거니까 수능이랑 비슷해요. 수능에서 처음에 내가 이제 언어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망쳤다는 것 때문에 뒷부분까지 계속 망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피셋이라는 거는 심적인 부담이 좀 큰 시험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 중요한데, 헌법은 패스제예요.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시험이에요. 법과목이니까 법과목의 기간식은 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시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적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 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0점 패스인데 60점을 살짝 미달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당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언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언어를 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점 패스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준 목표는 최소한 70에서 80점 이상을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떤 난이도가 나오지 간에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일단 60점 넘길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안정적으로 이제 피셋을 시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출제는 이제 사지선다로 되는데 피셋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암기니까 시험 직전에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단기 기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암기 시험이고 객관식이니까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 기출문제만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60점 넘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가는 정말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피셋이라는 시험 자체가 좀 부담이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될수록 이제 다른 걸 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헌법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2차 시험장에 한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자체가.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를 두 번 정도 보게 될 건데 매번 그렇게 이제 단기로만 승부를 본다고 하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할 때 헌법을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면은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헌법은 기본, 핵심, 진도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랑 핵심 이론이 이제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닦은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까지 꼭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용을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진도를 모의사를 가지고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헌법은 12월 달까지 해서 끝내라고 이제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12월 달이 이제 딱 진도물 모의사가 끝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베이스를 닦은 다음에 12월 달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끝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은 피셋을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만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1차 시험을 붙는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지선다로 이제 기간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이러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사이버 국가교육센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암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셋, 네. 사람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피셋이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담도 될 거고, 일단 1차를 먼저 합격을 해야 되니까 피셋이라는 산을 넘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가장 또 많은 게 피셋이에요. 이제 뭐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관훈시험이다, IQ 테스트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피셋이 좀 대비하기 힘든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적성능력 평가니까 사실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고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P셋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기출이 많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기출을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거기다 접근법, 풀이법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기출들이 나오면은 사실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셋을 공부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이걸 내 걸로 채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지만 이제 점수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P셋은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세 개로 되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언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해 베이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독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단기간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독해 플러스 이제 논리 퀴즈가 될 건데요. 논리 퀴즈는 그래도 단기간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논리에서 점수를 확보를 하고 독해에서 이제 베이스를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꼬아버리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P셋 난이도가 많이 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비중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퀴즈를 좀 다 맞춘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 해석. 예. 자료 해석은 이제 아마 처음에 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할 거예요. 숫자밖에 없어요. 숫자, 표, 그래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그 수능할 때 뭐 사회탐구 같은 거를 사회문화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이런 문제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그래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숫자가 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 해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계산하는 거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단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거의 모든 문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도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유형 자체가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표, 그래프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가장 적으니까 P셋에서도 사실 전략적으로 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자료 해석이 될 겁니다. 물론 이 P셋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마다 이제 나이 그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좋은 게 자료 해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 판단. 예, 상황 판단을 가장 또 이제 P셋 중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가장 좀 애매해요. 유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퀴즈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퀴즈 안에 정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형이 가장 다양하니까 대비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준비를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세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과목을 평균 내가지고 합격합반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이 좀 강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단점은 보완을 하고 장점 살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합격 컷을 넘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합격 컷만 넘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계속 겪어보니까 그래서 합격과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2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도 가능하면은 최대 점수 많이 확보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셋을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P셋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었을 때 이제 유형별로 분석이 돼가지고 그 이론을 배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론을 배우는 부분이 이제 기초인문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 이제 팜플렛에서 나눠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합반 팜플렛 보시면은 6페이지에 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초인문 강의, 기본 강의가 이제 이론 강의입니다.
이때 이제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될 거고요. 물론 이때도 이제 교수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시킬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이제 부족하죠. 그 다음에 내 걸로 채우는 과정은 심화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하프 모의사를 보게 돼 있어요. 20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실전 모의사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실전 모의사는 말 그대로 내 몸감을 실전 모드로 바꾼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실전처럼 40문제를 90분 안에 푸는 거를 한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하는 그런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정말 정신없이 문제 풀고 이제 오답 복귀하고 하게 될 거예요. 이때는 이론적으로 내가 더 추가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론을 완성하는 기간이 이제 그 전에 있는 핵심 강의가 될 겁니다. 이 핵심 강의 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건데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빨리 푸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론은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출을 빠르게 풀면서 이론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최종 실전 모의사를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기본 강의가 이미 시작이 됐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론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피셋 강의 자체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 수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이제 내가 강점 있는 강의는 당연히 안 들어도 되겠지만 단점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들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이론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들을 유한시키고 그다음에 근본 풀이법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점수를 위해서는 내가 그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들을 이제 풀어본 다음에 그걸 적어놓은 과정을 가야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자료 해석은 진행되고 있고 이제 7월 15일 날 상업판단 그리고 8월 5일 날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가 기출을 풀어보고 나서 이제 한 5, 60점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론 과정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안 들어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피셋을 올릴 수 있어요. 이제 피셋은 뭐 해도 안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셋을 하면은 점수가 오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시험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어제부터 진행이 돼서 어제 행정법 그리고 이제 오늘 경제학 이렇게 시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오전에 시험 보고 이제 오후에 좀 휴식을 가지면서 다음날 보는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힘드실 거예요. 시험 보신 기간 동안 힘들지만 그래도 2차 시험 끝나고 나면은 놀아야죠. 다들 그냥 힘들지만 다 놀더라고요. 2차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있어요. 보통 한 A4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게 10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생으로 다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답안지 쓰신 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세요. 이걸 어떻게 채울지 이것도 연습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초안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목차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목차를 좀 잡은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 채워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2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2차는 4과목으로 되어 있고 기준 자체가 사인제 전공 기준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기말고사를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범주가 사인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4과목이라 했잖아요. 4과목의 사인제 전체 과정. 그러면은 단순 계산만 해도 16년짜리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고 이제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순환이론 과정으로 준비를 하게 될 건데 순환이 말 그대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비순환은 이제 정말 베이스를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순환 때는 3일에 한 번,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3순환 때는 매일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게 될 건데 이 순환은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체감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1순환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게 7월 8일날 경제부터 이제 1순환 시작이 되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예비순환을 듣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약 강의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빠르게 듣고 난 다음에 1순환에 들어오시면 되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순환 때부터 체감력이 많이 올라가는 게 되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비순환 때는 사실 사람들이 다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요. 모두가 다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 강의 자체도 초심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업 교육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복습에 대한 별로 부담감도 없어요. 근데 이제 1순환 때가 되면은 달라지는 게 내가 이제 두 번째 듣는 거다라는 인식이 생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때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3일에 한 번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답안지를 채워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채워요? 못 채워요. 대부분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순환 때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날이 추워지기 시작해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게 되죠. 곧 있으면 피셋을 본다. 피셋이랑 같이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피셋을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2차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패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3순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좀 적어요. 피셋이라는 것 자체가 적성평가다 보니까 내가 한번 실력을 쭉 올려놓게 되면은 그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시 살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16년짜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암기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논문을 쓰는 거긴 하지만 그 논문을 채우는 거는 어차피 내가 암기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필 논문을 쓴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암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순환 기간 동안에 이제 공백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3순환 기간 동안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3순환은 매일 시험 보게 될 건데 매일 시험 본다고 하면은 내가 다른 걸 할 여력이 없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순환을 따라가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2차 시험을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많이 붙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냈을 때도 5급 공채 기준 했었을 때 보통 공부 기간이 3.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이클이 두 번 돌아갔을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1차를 먼저 붙어야 되니까 1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붙었더라도 2차 시험장을 들어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피셋은 휘발성이 좀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셋을 한번 붙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거고 점수 올리기가 또 쉬울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기간 동안에는 내가 2차를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에는 1차를 붙고 나서 이 2순환 기간 동안에 2차를 좀 달렸기 때문에 3순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장기간의 레이스를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은 피셋을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피셋에 대한 대비를 잘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4순환이라고 되는데 3순환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3순환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제가 계속 힘들다고 했는데 1순환도 힘들고 2순환도 힘들고 3순환도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계속 힘들어야지만 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다. 그럼 내가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4순환 기간이 되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종 이제 실전처럼 본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제가 이 1차 피셋도 이제
실전 모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모의사. 마찬가지로 2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순환이 있으니까 보시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사순환 저희 쪽 들으신 분들은 네, 이번에 좀 편하게 시험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순환이 이제 7월 8일 날 시작이 되고 경제학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경제학,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정치학 뭐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과목이 하나씩 통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논문형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 전체 큰 맥락을 쭉 이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통째로 쭉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한 과목을 한 다음에 다음 과목 진행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복습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매번 복습을 계속 해줘야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암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기가 베이스가 되는데 암기라는 건 안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순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순환인 과목들 사이에서도 복습을 해줘야지만 내가 끊임없이 계속 내용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오전엔 주로 이제 P셋, 오후에는 2차 강의를 이제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한테 이제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은 저녁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루를 이제 쭉 한다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한 타임당 보통 4시간 정도가 될 텐데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예습하고 복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1차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가 될 거예요. 오전 시간에 내가 이제 2차까지 조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2차에서 강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차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는 합격만 넣으면 되는 거고 2차는 3차까지 예를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내가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한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목별로 특성을 말씀드렸을 때 고득점 할 수 있는 게 경제학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2차에서는 경제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P셋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확보 시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1차, 2차 공부 시간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가 될수록 내가 2차를 많이 투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모두 다 빨리 합격하고 싶죠. 네. 시험은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시험이 길어질수록 힘든 거는 수험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 붙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제 모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행하기가 힘든 거죠. 매일매일 꼭 한다. 예. 매일 예복습하고 잘 따라가고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이거를 많이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게 뭐 단거나 서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내가 볼 수 있는 자를 많이 가늠하긴 한데 이런 단거나 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이 많아요. 이제 이걸 꼭 만들어야 되냐? 꼭 만들지 않아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부하는 게 또 될 거고요. 모르는 거 아는 것의 구분. 이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시험 보는 거가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시험을 계속 보셔야 돼요. 시험을 본다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는 특히 2차에서 답안 작성하는 거는 답안 작성하는 연습도 있겠지만 답안 작성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암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과정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무조건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1순환 3일에 한 번, 2순환 이틀에 한 번, 3순환 매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시험을 빠지지 않고 쭉 계속 본다 라고 하면은 합격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 그 아는 부분이 또 이제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지만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투자를 할 것인가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하려면 못하겠어요. 이제 모든 변수를 줄여야 돼요. 그냥 이 시험에만 올인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인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시험은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 시험이 안 되면은 뭐 다른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지?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안 됐을 때 플랜 B는 뭐지? 라고 이제 많이 계획 세우실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생각 없이 무조건 내가 이 시험으로 준비를 해서 붙는다 라는 각오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혼자 하기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스터디라든가 출결 체크라든가 그리고 복습 동영상 그리고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업을 들어야겠죠. 수업을 무조건 듣는다라고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출결 체크를 다 통계를 내드리거든요. 와가지고 무조건 학원에서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자습실이 저희가 제공이 되니까 자습을 하다가 뭐 수업 들어가고 수업 듣고 다시 나와서 예복습하고 다시 수업 듣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저희가 조직해 드릴 건데 스터디는 이거는 선택이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합격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스터디를 한 번도 안 하고 붙으신 분도 있고 스터디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터디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강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잘 안 하게 되는데 스터디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시너지로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공유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를 조직을 하게 되면은 스터디 튜트라고 해가지고 합격생들이 다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이 이제 스터디에 들어가서 처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실지도 모를 거고 방향성도 제시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합격생이 들어가서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시해주고 조장처럼 인도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험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제 게시를 하게 될 건데 종합반 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더 강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계를 낸 다음에 장학금도 이제 드리고 있어요. 점수 잘 받으면은 장학금이 꽤 나가요. 네, 막 몇십만 원까지 받는 분들을 봤어요. 네, 이것들에서 동기부여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교 통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잘하신 분들한테 장학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었을 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진행을 했었을 때 이게 다양한 스터디가 있어요. 뭐 문제풀이 스터디, 그리고 뭐 기상 스터디, 추측 스터디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가장 효율적인 거는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일단 짜여주는 스터디만 일단 처음에 하시고 스터디가 맞는 분들은 이제 더 추가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습 동영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습 동영상은 제가 이제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복습 동영상에서 빠르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체크해서 빠르게 보는 게 좋겠지만 이 부분들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존에 내가 들었던 강의를 빠르게 들으면서 체크를 하면은 복습이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종합반 스터디 메이저가 이제 있는데 이분들은 튜터랑 다르게 상담에 좀 특화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힘든 부분들, 막히는 부분들을 언제든지 가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돌릴 거예요. 의외로 이제 이 상담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합격자하고 얼굴도 익히고 한 번씩 이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할 겸해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상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수험적인 거 말고도 뭐 생활적인 거 당연히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 힘든 분이 많이 있을 건데 이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의지가 되겠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인해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 합격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합격 기간을 3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다가는 3년이 아니라 뭐 5년, 6년 그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이제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내가 내년에 1차 붙고 2차 시험에 들어가서 합격까지 노려보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2, 3년 안에 붙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뒤에 보이는 거는 합격 플래너인데, 스터디 플래너인데, 저희가 조합반 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즌마다 조금 이제 다르게 나가서 지금 배포된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은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결 체크를 할 때 단톡방에 체크를 하는데,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강제로 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시험에 대한 설명과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 종합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잠깐 조금 이제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10분 동안 쉰 다음에 3시 10분부터 합격자분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시고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